중국이 가짜 고구려 유적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려는 충격적 음모입니다. 한국계 역사학자의 충격 증언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발했지만 이미 세계는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고구려 왕족의 직계 후손입니다. 유전자 감식으로 확인됐어요. 중국이 연구자 13명을 이미 제거했습니다. 중국이 70년간 숨겨온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제 아파트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죠. 발신자 표시도 없는 국제전화였습니다. 엠버 김 교수님이신가요? 콜롬비아 대학의 한국계 역사학자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몽골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지금 뉴욕은 새벽인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감바타르, 몽골 국립박물관 큐레이터입니다. 방금 저희 박물관에서 극비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교수님이 찾고 계시던 무쿠리, 그러니까 고구려와 몽골의 연결고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담긴 문서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증거라니요. 어떤 내용입니까? 왜 저에게 연락하신 거죠? 70년 전 소련 과학자들이 작성한 유전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칭기즈칸 일족의 DNA와 고구려 왕족,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가 99.7% 일치한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문서를 빼낸 동료가 3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중국 정보부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 국제적 음모였던 겁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계이면서도 서구학계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고구려 전문가시잖아요. 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은 교수님뿐입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일에 뛰어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저는 역사 속에서 제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국제 뉴스에서는 몽골 국립박물관 침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분리주의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은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했습니다. 아직 유출된 문서의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점심 무렵 제 연구실로 수상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고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이미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극비 문서의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극비 보고서 1963년 작성. 몽골 카라코름 지역 고분 발굴 유전자 분석 결과. 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1963년 소련 과학자들은 몽골에서 대규모 고분군을 발굴했고 그곳에서 나온 유골들의 혈액형과 골격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칭기즈칸 직계 후손으로 알려진 귀족 가문의 유골과 고구려, 양식 무덤에서 나온 유골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문서 말미에 있는 스탈린의 친필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영구 봉인한다. 관련 연구자들은 즉시 시베리아로 이송하라. 이제 중국이 왜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몽골 제국의 창시자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면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USB를 확인하셨다면 지금 즉시 연구실을 떠나세요. 5분 후 그들이 도착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USB를 움켜쥐고 연구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위층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온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 둘이 제 연구실 창문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타고 맨해튼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가기엔 너무 위험했고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죠. 그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저는 USB의 내용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자료만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1시간 후 아버지의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환자들은 거의 없었죠.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셨습니다. 은별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 제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고구려와 몽골 제국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손에 넣었는데 중국 정보부가 저를 쫓고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의원 문을 잠그고 저를 안쪽 방으로 데려가셨죠. 사실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될까봐 두려웠다. 은별아, 이제 내게 우리 가문의 비밀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저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문은 고구려 대망리지 연개 소문의 후손이다.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대대로 전해왔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집안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성과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농민으로 살았다. 하지만 가문의 기록은 비밀리에 보관해왔단다. 아버지는 낡은 금고에서 누렇게 변색된 고문서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다. 여기 보면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일부 왕족과 귀족들이 북쪽으로 탈출했다고 되어 있다. 그들은 몽골 초원에 정착했고 현지 부족들과 융합되었지. 그리고 그 후손 중 하나가 훗날 태무진, 즉 칭기즈칸이 되었다는 구전이 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소련 문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버지, 왜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어요? 은별아,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중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했어. 그때 한의원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은별 교수,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훔친 문서를 돌려주시면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 바트자르갈입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몽골 정부에 공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몽골로 오세요. 여기서는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비밀 무덤을 찾았거든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다가오는 순간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91일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잠시 당황한 틈을 타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은별아, 여기 내 차 키다. 공항으로 바로 가거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아버지는요? 나는 괜찮다. 그들이 원하는 건 너와 그 문서야. 어서 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낡은 현대 소나타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경찰차가 한의원 앞에 멈춰 서고 있었죠. 뉴요크 공항까지 가는 내내 손이 떨려 제대로 운전하기 힘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몽골 대사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은별 교수님이시죠? 바트자르갈 교수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여기 외교관 여권이 있습니다. 이걸로 안전하게 출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몽골 정부가 저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려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일단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바트자르갈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김 교수님, 무사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보낸 자료는 잘 받으셨죠? 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오랫동안 칭기즈칸의 진짜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단서를 발견했죠. 무덤 입구에 고구려 문자로 된 비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들, 고주려의 후예가 여기 잠들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구려 전문가를 찾았고 김 교수님의 연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쓰신 논문 고구려 유민의 북방 이동 경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방해로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없었죠. 그러던 중 박물관 직원 간바타르가 목숨을 걸고 그 문서를 유출한 겁니다. 간바타르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거죠? 바트자르갈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역사학을 전공한 젊은 친구였죠. 중국이 몽골 역사를 왜곡하는 걸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몽골 제국을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했죠.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요. 호텔에 도착한 후 바트자르갈 교수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소련 문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탄은 따로 있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 문서를 입수했는데 마오쩌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1958년 그는 내이멍구 지역의 모든 고구려, 유적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몽골 정부가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려는 거죠? 중국이 최근 몽골 역사마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너 몽골뿐만 아니라 아우터 몽골,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칭기즈칸이 중국과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고구려와의 연결고리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몽골 국립역사연구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구려 양식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 고구려 문자가 새겨진 비석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칭기즈칸 일족의 족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 교수님. 칭기즈칸의 9대 조상 중에 보르지긴 망리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망리지는 몽골어가 아니에요. 이건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망리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망리지는 고구려의 총리에 해당하는 최고위직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칭기즈칸이 사용한 천하를 통일한다는 개념. 이게 고구려의 천하대일통 사상과 정확히 일치해요. 심지어 몽골 제국의 8기 제도도 고구려의 5부 제도를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연구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는 몽골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죠. 이분은 체렌도르지 장로님이십니다. 칭기즈칸의 32대 직계 후손이시죠. 장로님이 김 교수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트자르갈 교수가 통역을 해주었죠.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어머니 호엘룬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동쪽 해 뜨는 나라다.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왔으니 절대 그곳을 공격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은 세계를 정복하면서도 한반도만은 직접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체렌도르지 장모님과의 만남이 끝난 후 바트자르갈 교수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김 교수님, 큰일입니다. 중국 정보부가 몽골 정부에 공식적으로 교수님 신병 인도를 요구했어요. 국제문서 절도 혐의를 걸었더군요. 몽골 정부가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밤 비밀 발굴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칭기즈칸의 진짜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공항에 들러야 합니다. 일본에서 오는 중요한 증인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칭기즈칸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바트자르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역사학자가 결정적인 문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나카 유이치로 교수입니다. 일본 국내청에 보관된 비밀 문서를 복사해 왔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반도에서 약탈해 간 고구려 역사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구려 왕족의 몽골 탈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답니다. 공항 입구에 들어서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고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교수님, 뭔가 이상합니다. 조심하세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나카 교수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극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바트자르갈 교수님, 김 교수님, 제가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공항에서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가 품에서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동시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죠. 뛰어요. 바트자르갈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죠. 다나카 교수가 제게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다나카 교수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에 넣고 바트자르갈 교수를 따라 계속 뛰었죠.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이 눈앞에 보였을 때 정면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몽골 경찰이었어요. 잠깐, 우리는 도와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몽골 국가안보부에서 나왔어요. 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요원들이 공항을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바트자르갈 교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몽골 정부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그때 진짜 몽골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가짜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젠장, 들켰다. 플랜 B로 간다. 그들이 중국어로 외치는 걸 들었습니다. 순간 바트자르갈 교수가 제 팔을 잡고 옆 통로로 뛰어들었죠. 이쪽으로. 제가 아는 지름길이 있어요. 공항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우리는 가까스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려는 순간 타이어가 모두 펑크나 있는 걸 발견했죠. 이럴 줄 알았어요. 예비 계획이 있습니다. 바트자르갈 교수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낡은 러시아제 우아지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타세요, 빨리. 운전사는 젊은 몽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차를 몰며 공항을 빠져나갔죠.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용차 서너 대가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윤비레그예요. 몽골 국립대 박사과정생이죠. 바트자르갈 교수님 제자예요. 그녀는 운전하면서도 침착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저를 대기시켜놨어요. 걱정 마세요. 이 차는 특수 개조했거든요. 정말로 그 낡아 보이는 우아지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골목과 시장 통로를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우리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전통 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분들은 모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인 동지들입니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칭기즈칸의 후손들이죠. 저는 다나카 교수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의 사본들이 들어 있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군요. 바트자르갈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구려 보장왕의 아들 고한승이 쓴 기록입니다. 우리 일족 300여 명이 북쪽 대초원으로 피신했다. 그곳 부족장이 우리를 받아들였는데 그는 우리의 군사 전략과 철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를 전수하는 대가로 초원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150년 후 우리 후손 중 하나가 초원의 맹주가 되었다. 그의 몽골 이름은 태무진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고려진이라 불렀다. 고구려의 후예라는 뜻이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체렌도르지 장로님이었습니다. 중국 놈들이 당신들을 찾아다니고 있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일 새벽 내가 직접 안내하겠소. 우리 조상님이 잠든 곳으로 말이오. 거기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체렌도르지 장로님이 직접 운전하는 낡은 트럭을 따라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 움직였죠. 울란바토르에서 북서쪽으로 300km, hen티 산맥 깊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문만 아는 성지입니다. 700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장로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깊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바위산이었지만 장로님이 어딘가를 누르자 바위 일부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입구였죠. 들어가시오. 하지만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오.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까. 횃불을 들고 동굴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고구려 특유의 사신도가 그려져 있었고 천장에는 고구려의 연꽃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고구려 양식이에요. 제가 감탄하자 바트자르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안쪽에 있어요. 30m쯤 들어가자 거대한 석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앙에는 커다란 석관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부장품이 있었죠. 그런데 석관 위에 새겨진 문자를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대고구려 망리지 보르직인 연개소문 13세손 태무진지묘. 고구려어와 몽골어가 함께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칭기즈칸의 진짜 무덤입니다. 가짜 무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진짜는 이곳에 숨겼죠.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임무는 우리 가문에게 맡겼습니다. 체렌도르지 장로님이 석관 옆에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양피지에 쓰인 문서들이 가득했죠. 이것은 칭기즈칸이 직접 쓴 유언입니다. 여기 한문으로 된 부분을 읽어보세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태무지는 고구려 대망리지 연개소문의 후예다. 우리 선조는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이곳으로 왔고 초원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선조의 뜻을 이어 천하를 통일했으나 결코 우리의 고향 땅은 침범하지 않았다. 후손들아,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의 뿌리는 해 뜨는 나라에 있다. 순간 동굴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요원들이 뒤쫓아온 것이었죠. 빨리 증거를 확보하세요. 저들이 곧 들어올 겁니다. 바트자르갈 교수가 서둘러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품에 넣었죠. 그때 오윤비레그가 무전기로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교수님, 중국 특수부대가 계곡을 포위했어요. 헬기까지 동원했답니다. 다른 출구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장로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소. 하지만 그가 석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에 또 다른 방이 있소. 거기엔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우리가 벽을 밀자 작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그 끝에는 놀랍게도 현대식 금고가 있었죠. 이건 소련 시절에 설치한 겁니다. 그들도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금고를 열자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칭기즈칸 일족의 유전자 샘플, 고구려 왕족의 유골에서 추출한 DNA 샘플, 그리고 소련 과학자들의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죠. 1963년, 소련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숨겼죠.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바로 그때 폭발음과 함께 입구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중국 특수부대가 진입을 시작한 것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죠? 오윤비레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체렌도르지 장모님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저 통로로 탈출하시오. 끝에 오래된 우물이 있소. 그걸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요. 나는 여기서 그들을 막겠소. 장모님도 함께 가셔야죠. 아니요.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그들을 지연시켜야 하오. 가시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게 더 중요하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좁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렸죠. 15분쯤 기어간 끝에 정말로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희미하게 햇빛이 보였죠. 제가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윤비레그가 밧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안전하다는 신호가 왔죠. 하나둘씩 우물을 빠져나온 우리는 계곡 반대편 숲속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지만 울창한 숲이 우리를 숨겨주었죠. 일단 국경 근처 우리 은신처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이 자료들을 전 세계에 공개할 준비를 하죠. 바트자르갈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곡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체렌도르지 장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때 제 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장로님이 준 문서 사이에 끼워져 있던 또 다른 봉투였죠. 열어보니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소.
베이징에 있는 중국 역사학자 왕메이 교수요. 그녀는 우리 편이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중국 정부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소. 은신처에 도착한 우리는 즉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련 과학자들이 남긴 유전자 분석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죠. 여기 보세요, 김 교수님. 1963년 당시 소련은 최신 혈액형 분석과 골격 구조 비교로 고구려 왕족 무덤에서 나온 유골 12구와 칭기스칸 1족, 무덤의 유골 8구를 비교 분석했어요. 바트자르갈 교수가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혈액형 분포와 두개골 형태가 98% 일치해요. 특히 고구려 연개소문 가문의 특징적인 골격 구조가 칭기즈칸에게서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죠. 잠깐, 여기 보면 칭기즈칸뿐만 아니라 몽골 귀족 가문 대부분이 고구려계 골격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몽골 지배층에 편입됐다는 증거죠. 그들이 가져온 선진 문물과 군사 기술이 훗날 몽골 제국 건설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때 오윤비레그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교수님들, 방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중국 해커들이 모르는 다크웹 사이트에서 추가 자료를 찾았거든요. 2018년에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실시한 유전자 프로젝트 보고서예요. 화면에 뜬 문서를 보고 우리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중국도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프로젝트명 황룡. 목적, 몽골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중화 문명의 우월성 입증. 결과, 실패. 오히려 고구려가 중원 문명과 독립적으로 발전했으며 몽골 제국의 기원이 되었다는 증거만 확인됨.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려고 그토록 필사적이었군요. 제가 탄식하자 바트자르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보고서 말미에 보면 현재 중국 동북, 삼성에 거주하는 1,500만 명 중 상당수가 고구려계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왕메이라는 이름이었죠. 김 교수님, 저는 베이징 대학의 왕메이입니다. 체렌도르지 장모님이 제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했어요. 내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압력을 넣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려 합니다. 서둘러야 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중국 측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나라 실록에 숨겨진 기록이에요. 정화의 대항해 때 동남아에서 발견한 고구려, 유민 왕국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도 자신들이 칭기즈칸과 같은 혈통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는 정말 폭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영향력이 몽골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미쳤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만나죠? 중국 정부가 감시하고 있을 텐데. 3일 후 울란바토르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요. 저는 중국 대표단으로 참가할 예정이에요. 통화를 끝낸 후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확보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여러 곳에 백업했죠.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죠. 우리는 1963년 실시된 연구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력을 오히려 역이용한 것이었죠. 러시아의 자료 공개로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몽골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이며 분열주의자들의 선동이다. 중국은 역사적 진실을 수호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러시아 자료를 검증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으니까요. 국제학술대회 전날 왕메이 교수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제가 폭탄 선언을 할 겁니다. 중국 학자로서 양심 선언을 하려고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어떻게 역사를 조작했는지 모두 밝힐 거예요. 각오는 되어 있어요. 저는 그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체렌도르지 장로님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입니다. 저도 그 정도 각오는 해야죠. 그리고 사실 저도 조선족이에요. 제 할아버지가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다가 문화대혁명 때 숙청당했거든요. 이제 그 한을 풀 때가 왔어요. 국제학술대회 당일 아침, 울란바토르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도착한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죠. 중국 대표단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고, 그 중에는 학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 교수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대부분이 국가안전부 요원들이에요. 바트자르갈 교수가 귓속말로 경고했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죠.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칭기즈칸과 고구려의 연결고리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소련의 비밀 문서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어서 왕메이 교수가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순서가 되자 중국 대표단 단장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왕메이 교수는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왕메이 교수였죠.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막으려 했지만 몽골 경비원들이 그들을 제지했죠. 저는 중국의 역사학자 왕메이입니다. 오늘 저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왔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구려 유적을 파괴한 증거, 가짜 문서를 만든 증거, 그리고 반대 학자들을 탄압한 증거들이었죠. 특히 동북공정은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역사 조작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도 그 일부였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학자가 직접 자국 정부의 역사 왜곡을 폭로한 것이었으니까요. 중국 대표단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정신이 이상한 반역자다. 그녀의 말을 믿지 마라. 하지만 왕메이 교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반역이라면 저는 기꺼이 반역자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장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일어났고 비상등이 켜졌을 때 왕메이 교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 교수님, 왕 교수님. 저는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요원들이 그녀를 데려간 것이 분명했죠. 회의는 중단되었고 몽골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단은 외교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수색을 거부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메이 교수의 안전이 너무 걱정됐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교수님, 저 왕메이예요. 무사해요. 몽골 정보부가 저를 보호하고 있어요. 내일 비밀 장소에서 만나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지정된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왕메이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그녀의 얼굴엔 멍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중국 요원들이 저를 납치하려 했지만 몽골 정보부가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확보한 자료예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록입니다. 여기 보세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문서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몽골의 연결이 사실로 확인되면 동북 삼성의 조선족과 내몽골 자치구가 동요할 것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물리력도 사용하라.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직접 역사 왜곡을 지시한 것이었으니까요. 왕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미국으로 망명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계속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조심하세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왕메이 교수와 헤어진 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몽골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경제 제재까지 언급했죠.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김 교수님, 제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유전학 연구소장이죠. 모스크바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체렌도르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으셨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의 소식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 러시아 특수부대가 그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로님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지금은 울란바토르의 러시아 대사관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장로님이 살아 계시다니요. 장로님이 교수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추가 자료도 있고요.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와 바트자르갈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공항에는 러시아 정부가 보낸 특수경호팀이 대기하고 있었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요. 호텔에서 페트로프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봉인된 서류 가방을 건넸죠. 이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45년, 스탈린은 극동 지역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죠. 표면적 이유는 일본 스파이 방지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극동 지역 고려인 중 상당수가 고구려, 왕족의 후손임이 확인됨. 이들이 몽골과 연합할 경우 소련 극동 지배가 위협받을 수 있음. 즉각 분산 이주시킬 것. 이런. 소련도 알고 있었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페트로프 소장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일본 관동군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였죠. 1938년, 일본은 만주에서 대규모 고구려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비문을 해독했죠. 고구려가 북방으로 대규모 이주 계획을 세웠고, 그들이 훗날 몽골 제국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일본도, 네,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각자의 이유로 숨겼죠. 이제 그 모든 증거가 교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때 페트로프 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한 그의 표정이 밝아졌죠. 좋은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내일 도쿄에서 비밀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틀 후, 도쿄의 한 비밀 장소에서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러시아, 몽골,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일본 측 대표는 다나카 교수의 스승인 사토 게니치로 교수였습니다. 다나카 군은 무사합니다. 공항에서 중국 요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일본 공안이 그를 보호했어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토 교수가 꺼낸 것은 일본 황실에 보관되어 있던 고문서였습니다. 이것은 백제 왕자 풍장이 일본에 전한 기록입니다. 고구려 멸망 당시 왕족 일부가 일본으로 왔고 일부는 북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훗날 북방으로 간 그들의 후손이 대제국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도 있죠. 러시아의 페트로프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증거를 시베리아에서 발견했습니다.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고구려 양식의 성곽을 찾았어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7세기 후반에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대규모 북방 이주, 몽골 초원에서의 정착, 그리고 수백 년 후 그들의 후손이 세운 몽골 제국. 한국에서 온 최진석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관련 유물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 북방에서 가져온 것인데 고구려 문자와 몽골 문자가 함께 새겨진 금속판이에요. 그동안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사토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각국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증거를 모아 국제학계에 공동 발표하는 거죠.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 모든 나라의 증거를 동시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한 국제연대를 결성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날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역사학자 제임스 리 교수였죠.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중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칠 수 없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고구려 연구를 하다가 문화대혁명 때 희생되셨거든요. 그의 합류로 우리 연대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중국계 학자까지 우리 편에 선 것이었으니까요. 국제연대가 결성된 후 우리는 체계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과의 동시다발적 인터뷰였죠. CNN, BBC, NHK, 도이체벨레 등 각국의 주요 방송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제작팀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김 교수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제목은 숨겨진 제국, 고구려에서 몽골까지예요. 바트자르갈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학술적 증거를 넘어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야 할 때예요. 하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역선전을 시작했죠. 유명 학자들을 매수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던 중 왕메이 교수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지만 중국 내부의 협력자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죠. 중국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가짜 고구려 유적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고구려가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는 증거로 삼으려 한대요. 뭐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시작했어요. 야오닝성 일대에 가짜 고분을 만들고 있고 위조된 비문도 준비했대요. 한 달 후에 대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래요. 우리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진실이 묻힐 수도 있었죠. 선수를 쳐야 합니다. 그들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폭로하는 거예요. 제임스 리 교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저한테 중국 내부 협력자가 있어요. 가짜 유적 제작 현장을 몰래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결정적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용한 인부들이 가짜 고분을 만들고 새로 만든 비석을 일부러 낡게 보이도록 화학 처리하는 장면이었죠.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자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악의적인 조작 영상이다. 우리는 문화재 복원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복원한다는 유적의 원본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뜻밖의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 내부의 양심적인 학자들이었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리시아오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중국 학자들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구려는 독립된 국가였으며 그들의 후예가 몽골, 제국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의 용기 있는 선언은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 지지를 표명했죠. 우리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역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같은 해시태그가 웨이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후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 몽골 DNA 프로젝트였죠. 전 세계 고구려 후손과 몽골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과학적 증거로 역사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거죠. 페트로프 소장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 지역, 중앙아시아, 심지어 동유럽에서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온 것이었죠. 우리 가문도 칭기즈칸의 후손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나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후손들도 연락해왔습니다. 석 달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DN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보세요, 이 지도를. 고구려계 유전자가 실크로드를 따라 퍼져 있어요. 그리고 몽골 제국의 확장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과학이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중국의 현직 고위 관료였죠.
저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극비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중국 고위 관료가 제공한 문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극비 회의록이었죠. 동북공정은 실패했다. 고구려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 많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면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모든 소수민족 지역에서 독립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대응 계획이었습니다. 유네스코를 매수하라. 불가능하다면 탈퇴하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라. 중국의 경제력을 무기로 삼아라. 이 문서를 공개하자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네스코는 긴급 특별심의를 소집했죠. 2025년 3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역사적인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전문가들로 가득 찬 대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중국은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수석 대표는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외교관인 장웨이 교수였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 질서와 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 교수의 서두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약 근거 없는 주장으로 기존 역사 인식을 뒤집는다면 전 세계에서 영토 분쟁과 민족 갈등이 폭발할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그런 혼란의 방아쇠를 당기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나선 저는 담담하게 반박했죠. 장 교수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역사는 정치의 시녀가 아닙니다.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소련의 비밀 문서, 일본 황실 기록, 유전자 분석 결과, 그리고 중국 내부 고발 문서까지. 이 모든 증거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은 전 세계 과학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트자르갈 교수가 몽골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상의 뿌리를 찾으려는 것뿐입니다. 왜 중국은 이를 막으려 하죠? 진실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그때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왕메이 교수가 갑자기 일어섰죠. 저는 중국 출신 역사학자 왕메이입니다. 비록 지금은 망명자 신분이지만 진실을 위해 증언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죠. 의장님, 저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는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왕 교수님. 왕메이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중국 국가문물국의 지시로 가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고구려 유적을 중국 것으로 조작하는 작업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역사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결정타였습니다. 중립적이던 국가들도 우리 편으로 돌아섰죠. 러시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역사적 기록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일본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일본도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역사적 진실 앞에서는 국익도 양보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진실 추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를 지지합니다. 표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구려와 몽골 제국의 역사적 연결을 인정하고 관련 유적을 인류 공동유산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93개국 중 168개국이 찬성했죠. 반대는 중국을 포함해 15개국뿐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다. 중국은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심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김 교수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은 진실이 승리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후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렌도르지 장모님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70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저도 조상님들께 면목이 섭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왕메이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인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진정한 중국인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중국인 말입니다. 그날 밤 파리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에펠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역사를 찾았어요. 유네스코 결정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학계였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고구려 몽골 역사 연구 센터를 설립했죠. 김 교수님, 하버드에서 석좌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센터를 이끌어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현장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화탑보다는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어요.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메이 교수의 용기 있는 증언 이후 수많은 중국 학자들이 양심 선언을 했죠.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겠다. 베이징 대학 교정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한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구호가 중국 전역에 울려 퍼졌죠. 중국 정부는 강경 진압을 시도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의 역사 왜곡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동북공정은 폐기되며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물론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결정이었겠지만 그래도 진실이 승리한 것이었죠. 가장 뜻깊은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몽골, 일본, 러시아가 공동으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로 한 것이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몽골의 교육부 장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새 교과서에는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 북방으로의 대이동, 그리고 몽골 제국과의 연결이 상세히 기술됐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칭기즈칸 박물관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고구려 몽골 역사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고구려어와 몽골어로 쓰인 새로운 현판이 걸렸죠. 그리고 전시실에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전시됐습니다. 개관식 날, 체렌도르지 장로님이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조상님들의 진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장로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고구려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고구려는 단순히 한반도 북부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 대제국이었죠. 이제 그 진실을 복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별아, 이제 내가 우리 가문의 족보를 이어받을 때가 됐구나. 아버지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족보를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연개소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긴 계보가 적혀 있었죠. 내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조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구나.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저는 이제 완전한 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넷플릭스는 대형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고 할리우드에서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준비했죠. 칭기즈칸의 비밀, 고구려, 잃어버린 제국 같은 제목의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술적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바트자르갈 교수의 전화였습니다. 진실을 밝혀 국가 간 화해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물론 수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유네스코 결정 2달 후, 저는 다시 몽골 초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칭기즈칸의 진짜 무덤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학자들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고구려, 몽골어,
그리고 여러 언어로 역사적 사실이 설명되어 있었죠. 엠버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오윤비레그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몽골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었죠.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진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초원을 걸으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왕메이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하고 계세요. 중국에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중국도 변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한국 교육부였습니다. 김 교수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한민족 역사 지도 프로젝트인데요. 총괄 책임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고구려 몽골 연결고리는 그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바트자르갈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앞으로 밝혀야 할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발견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심지어 유럽까지 고구려와 한민족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죠.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계 혼혈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입니다. 고구려의 후예이면서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죠. 정체성은 하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포용하는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도 우리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고 공동 연구를 제안해온 것이었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새로운 유적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기회예요. 바트자르갈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몽골이 함께 고구려 역사를 연구한다니 꿈만 같네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북한 학자들은 의외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그동안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평양 근교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구려 왕실의 비밀 문서 보관소였는데 거기에는 북방 이주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보세요. 여기 지도가 있어요. 고구려가 계획한 이주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몽골을 거쳐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대발견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꿈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원대했던 것이죠. 평양에서의 발견 이후 저는 콜롬비아 대학의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의 연구 성과가 쌓여 있었죠. 고구려 몽골 연결고리의 발견은 전 세계 역사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고구려를 단순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로 보지 않았어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졌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체렌도르지 장모님은 완전히 회복하셨고 이제는 몽골 정부의 역사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왕메이 교수는 미국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바트자르갈 교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일본으로 돌아가 고구려 연구센터를 설립했고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았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제 배경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뜻깊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함께 연개소문의 고향이라는 평안도를 방문했고 거기서 우리 가문의 오래된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은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조상들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류 이동의 대서사시라는 제목으로 인류가 어떻게 이동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고구려 몽골 연결고리는 그 거대한 이야기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밝혀낼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엠버 김 교수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 70년간 봉인됐던 고구려와 몽골 제국의 비밀, 권력은 역사를 감출 수 있어도 진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숨겨진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역사는 계속됩니다.